네, 안녕하세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을 찍을 때가 딱 정확하게 수능 치기 한 달 전이었고요. 제가 편집해서 올리면 한 달 조금 덜 남은 그런 시기일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클릭하면서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에이, 수능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 고3들 두리스트 뭐가 있어. 이제 끝났잖아. 모든 게 끝났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이 시기가 되면 이제 100일부터 해서 카운트다운 내려가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마음은 두근방 세근방 이렇게 막 긴장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행동에 있어서는 긴장만 되고 계속 마음만 복잡하고 정말 어지럽기만 하고 실제 행동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가는 그 이유입니다. 오케이, 오늘 우리 고3들 수능 치기 전까지 해야 될 것 딱 3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그 부분들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고3 수험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본인의 니즈를 파악하라. 예요. 본인의 니즈를 파악하라. 본인의 니즈가 뭐죠? 지금은 입시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수시 지원을 다 했을 거예요. 100% 정시파다, 난 정시 파이터야 하는 친구들보다는 아마 수시 지원을 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마 최저를 써서 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최저가 없는 전형도 있을 거고, 면접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면접이 수능 전에 있는 친구, 이미 면접 갔다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면접이 수능 이후에 바로 그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미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썼던 수시 6개 카드를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아마 기본적인 건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더 깊이 있게 그 체크리스트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최저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면접이 뒤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수능날까지 거의 100% 최저를 맞추는 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도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쓰고 나니까 이 최저는 2합 4, 2합 5 내가 맞출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더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 정도는, 이 최저는 나 그냥 발가락으로 쳐도 맞출 수 있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방심하시면 안 돼요. 수능이란 거에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저는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저를 못 맞추면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았고 서류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100% 그냥 탈락입니다. 자동 탈락이에요. 광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는 무조건 맞춰야겠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 끝나고 나서, 난 최저는 없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이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면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야겠죠. 그럼 수능 준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6개 원서를 쓴 친구들은 나는 정시는 지원 안 할 건데 뭐, 수시에서 다 끝날 건데 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입시는 매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수시 지원하고 나서 그런 형태도 봤을 때 굉장히 예측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모를, 내가 6개 탈락 6탈이 됐을 때 그래도 정시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쌤이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의 리스트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본인의 스스로의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디테일한 스케줄을 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우선순위들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쉽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당연한 건데, 여러분 다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자기가 해놨던 그런 정리장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듬성듬성 구멍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정만 나와 있지 그 일정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최저를 맞춘다, 면접을 한다, 아니면 여차저차해서 정시를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디테일하게 체크하십시다.
두 번째, 매일의 생활을 기록하라. 계획표 세우는 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학교 생활을 하면서 거의 이제 여러분들 전문 엑스퍼트 아닙니까? 12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계획표 세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계획표 세워서 좀 잘 해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쌤이 얘기하는 그런 하루의 생활을 기록하라는 거는 그거 이상인 것이에요. 물론 계획표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써왔던 형태들 어떤 형태가 돼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막 바빠져요. 마음이 바빠지고 급해지고 하다 보니까 원래 달리기를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스파트 하는 부분들 마지막 달릴 때는 어떨까요? 옆에 풍경 보고 상황 보고 전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달릴까요? 아니겠죠. 무조건 딱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리겠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냥 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 큰 그림을 보기도 어렵고 또 달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기도 한단 말이죠.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빠져나갈 때도 있고 중요한 지갑이 떨어져 나갈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바쁘기만 하게 보내서는 안 되고요. 전체 큰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지저분하게 막 바쁘기만 한 일상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보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끝점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우리 수능날, 그렇죠? 수능날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얼마만큼 정도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개인마다 많이 다를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도 아직 한 달 남았는데도 탐구에서 이 부분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제 다 완벽한 것 같은데 그냥 연습 훈련을 통해서 좀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요령이나 시간에 대한 부분들 조정하는 걸 중심으로 가야 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개별로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일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루하루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그냥 바쁘게만 살았지 열심히 했어. 아주 뿌듯한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돼. 꼭 정리를 해나가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획표 세울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조금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목표를 엄청 세워놓고 매일매일 나 이거 반도 못했네 3분의 1도 못했네 그런 거 말고요. 목표점들을 아주 작은 것들을 만드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은 내가 영어 수능 완성해서 이 부분에 단어를 한번 외워봐야지. 아주 작은 부분들 유닛 한 단원에 요 단어들을 한번 3분의 2만 외워봐야지 라는 부분들을 세워놓고 그걸 달성하고 또 다른 작은 걸 달성하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그런 성취도, 느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성취했다는 성취감과 그리고 성공했다는 그런 성공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일 거예요. 조그만 성공을 통해서 계속 쌓일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목표들을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달성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시점에 이미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잡혀 있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최저를 이미 난 다 맞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도 다 잡혀 있고 이미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2합이고 3합이다. 근데 3합을 뭐로 맞추겠다는 거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과목은 나 안 할 거야. 라는 친구들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2합만 맞추면 돼. 그런데 국어에서 요거 맞추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이거 맞추거나 아니면 탐구에서 이거 맞추면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았을 때 동안에 만약에 아예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과목이 아니고서는 아니면 내가 최저를 맞추는데 그거에만 올인해서 가야 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조금 머리가 복잡할 때 다른 과목들도 한 번씩 터치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능에 본인이 응시한 그 과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최저 맞추는데 수학 필요 없으니까 수학 안 봐. 그게 아니고요. 나 최저 맞추는데 이 탐구 이 과목은 필요 없으니까 안 봐. 지구는 나 안 해도 돼. 지구 안 포함해도 돼. 그런 과목조차도 조금씩 봐주라는 거죠.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이 한 곳에만 계속 몰두하다 보면 머리를 한쪽으로만 쓰다 보면 조금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환기를 시켜주는 방식.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돌다리로 뚜리고 보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사실은 한 달일 수도 있지만 365일 플러스 한 달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6탈의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시 그냥 엉망으로 준비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그냥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낮춰서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보험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인 부분이든 뭐가 됐든 공부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좀 가져갈게요. 이게 두 번째, 매일 생활을 기록하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수능은 컨디션 싸움이에요. 컨디션 싸움. 컨디션이 되게 그날의 결과를 많이 좌우해요. 그리고 멘탈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컨디션이 좋으면 멘탈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컨디션 좋게 만들면 되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제가 푹 쉬면서 체력을 많이 올릴까요? 여기서 말하는 컨디션은 단순 체력이 아니에요. 맞죠? 우리 멘탈 능력과 항상 깨어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체력도 안 빼줘야 되고 지금 요즘에 막 그 독감이나 이런 것들 돌고 할 때 최대한 빨리 낫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상태로 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입시를 하다가 한 친구가 고3인 친구인데 수능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축구하다가 그 당시는 정말 수능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3개월 남겨놓고 축구하다가 팔을 다쳐서 팔을 부러뜨려서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자기가 쓰는 팔을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선생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물론 다행스럽게 수능 전에 기부스를 풀어서 수능은 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놓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건강상의 그런 신체상의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항상 체력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다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푹 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는 루틴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8시간 자다가 6시간 자다가 한 10시간 자면 확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루틴들을 계속 유지해주고 어느 정도 챙겨야 될 그런 수면 시간들은 예전에는 우리 수면 시간 안 챙겼습니다. 우리 예전 고3들은 무조건 적게 자고 무조건 올인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친구들 많지는 않죠. 맞죠? 잠을 어느 정도 자는 수준이 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자면 안 돼요. 그래도 수능을 한 달 남겨두는데 잠을 정말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자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줄이더라도 원래 그 루틴들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 그렇게 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수능 컨디션이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 드릴게요. 바이오 리듬 맞추기예요. 컨디션 조절하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바이오 리듬 맞추기예요. 바이오 리듬이 뭐예요? 우리의 신체의 흐름은 그런 시간에 따라서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사실은 아침형 우리가 모닝 미라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침형 인간이 있고 아침이 너무 좋은 효율적인 그런 사람도 있는 것 반면에 또 저녁 시간대가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는 선생님 저는 저녁이 되면 굉장히 머리가 빠릿빠릿해져요. 수능 시간을 저녁으로 바꿔주세요.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수능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생체 리듬을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 수능이 엄청 중요할 때에는 사실은 선생님이 3개월 정도 전부터 풀 트레이닝 시키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그 트레이닝에 맞춰서 3개월 동안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길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지치는 케이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 습관을 만드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얘기가 다르지만 3주 정도면 습관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이오리듬도 마찬가지예요. 3주 정도 그 생활 패턴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 바이오리듬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오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뭘 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다른 건 다 안 해도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수능 시간표를 출력하세요. 여기 띄워 놓겠지만 보이시죠?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영어 시간, 탐구 시간 있죠? 근데 여기 영상을 맨날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조그만하게 수능 시간표를 찍어주세요. 에이, 쌤, 수능 시간표 다 아는데요? 학교에서 치는 모의고사 시간표하고도 조금 이격이 있잖아요. 맞죠? 시간표들이. 학교 지금 생활하는 점심시간하고도 이격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거를 여러분들이 작은 종이에다가 출력을 해서 옆에 보이는 곳에 놔두세요. 그리고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생활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어 칠 때는 국어 관련된 그런 공부를 쫙 해주세요. 국어 관련된 뇌를 그 시간대에 항상 ON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학 관련될 때는 수학, 영어 관련될 때는 영어 관련 지문. 이해되죠? 물론 탐구는 사실은 탐구 과목은 컨디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경우들이 많긴 해요. 그래도 웬만하면 탐구 시간에 탐구에 대한 공부를 해줄 거죠. 여러분들이 나 한 과목만 치는데 한 과목에 올인하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최저를 맞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두세 과목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영어만 공부하고 수학만 공부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맞죠?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시간들을 편중해 가지고 나눠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대로 지금부터 수능 전날까지 살아주시면 그러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바이오리듬은 수능 날에 국어는 국어를 위해서, 수학은 수학을 위해서, 영어는 영어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준비한 그것들을 플러스 알파 120% 내지는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수능 날 100% 아니면 조금 더 110% 그런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만약 진짜 100%만 냈다 그래도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근데 수능장을 나오면서 나는 100% 다 내 컨디션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쏟고 왔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사실 너무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100%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나는 이 과목들은 버린다 라고 하는 시간대는 그때는 또 좀 다르게 써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줄 전부 다예요. 마지막 오늘 쌤도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운동도 하고 계속 항상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데 오늘 너무 좋은 것들을 한 개 들을 게 있어가지고 그걸 소개해 줄게요. 초콜릿 실험이라는 심리학 실험이 있었어요. A 집단과 B 집단에게 초콜릿을 주고 이 초콜릿이 얼마큼 맛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보라고 해요. 근데 A 집단한테는 전체 A 집단과 B 집단 두 집단에게 5번의 초콜릿이 나가게 되는데 근데 A 집단한테는 5번째 초콜릿에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라는 말 안 해줘요. 그래서 당연히 A 집단은 이거 먹고 나면 그 다음 초콜릿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해요. B 집단은 5번째 초콜릿 때 이게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지막 초콜릿인 것을 아는 집단이 훨씬 더 높이 초콜릿이 맛있다라고 평가를 했답니다. 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2년 동안의 학교생활,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이제 12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무리 성적표가 대학교 간판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12년의 마무리를 아주 자기가 원하는 그림으로 집대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맞죠? 어떤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다 알아요.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수능이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어. 수능이 열흘밖에 안 남았어. 근데 아는 것과 그걸 진짜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학교 생활의 마지막 초콜릿 한 조각, 이 한 달을 정말 달콤하게 즐기고 느끼고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한 달이라는 초콜릿을, 마지막 초콜릿 한 입을 정말 음미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끝까지 집중하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지막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한 입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맞죠? 귀하고요.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보내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꼭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